보물섬. 영국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벤보 제독이라는 작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관에는 주로 뱃사람들이 머물다 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얼굴에 칼자국이 난 남자가 여관에 묵으러 와서 여관집 아들 짐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빌 선장이다. 만일 외다리 사나이를 보면 즉시 내게 알려다오. 빌 선장은 늘 초조해하며 짐에게 물었어요. 외다리 사나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 빌 선장은 독한 술을 마시고는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다른 손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짐의 여관은 빌 선장 때문에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빌 선장은 여관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지요. 하루는 무섭게 생긴 뱃사람이 찾아와서 짐에게 물었어요. 꼬마야, 여기 빌 선장이라는 사람이 묵고 있지? 짐이 그 남자를 방으로 데려가자 빌 선장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검둥개, 여긴 못하러 왔지? 이봐 빌, 나한테도 보물을 나누어 줘야지. 보물 같은 건 없어. 빌 선장은 칼을 빼 검둥개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으악! 검둥개가 도망치자 빌 선장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마침내 놈들에게 발각되고 말았구나. 이제 곧 검은 동그라미가 오겠지? 검은 동그라미란 해적들 사이의 암호로 너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앞을 못 보는 남자가 여관에 찾아와 빌 선장에게 종이를 한 장 건네주었지요. 으악, 검은 동그라미다. 그 종이를 본 빌 선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앞을 못 보는 남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장님 정신 차리세요. 짐이 소리쳤지만 선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빌 선장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어머니와 짐은 빌 선장의 가방을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와 돈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빌 선장을 죽이러 온 해적들이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짐과 어머니는 돈과 지도를 가지고 해적들을 피해 얼른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짐과 어머니는 해적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선장의 가방을 뒤진 해적들이 소리쳤지요. 지도가 없어졌다. 이 집 사람들이 훔쳐간 것 같으니 당장 그들을 찾아. 그때 총소리가 나면서 말을 탄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반항해도 소용없다. 어서 항복해라. 해적들이 모두 허겁지겁 도망가 버렸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정을 들은 경찰은 짐을 트렐로니 씨의 저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짐은 트렐로니 씨에게 빌 선장의 가방에 있던 지도를 보여주었지요. 트렐로니 씨는 한동안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벼랑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섬의 지도야. 굉장한걸. 당장 보물을 찾으러 가자. 트렐로니 씨는 히스파니올라호라는 배를 사서 승무원을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그 중에 선장 복장을 한 외다리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짐은 놀라서 트렐로니 씨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빌 선장이 두려워하던 외다리 사나이일지도 몰라요. 하하하, 그럴 리가 없어. 실버는 아주 솜씨가 좋은 요리사란다. 그리고 스몰레 선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히스파니올라호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탄 짐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앵무새를 어깨에 얹은 실버는 트렐로니 씨 말대로 솜씨 좋은 요리사였어요. 실버는 짐을 위해 맛있는 과자를 구워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모험담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짐은 실버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짐이 배가 고파서 갑판에 있는 사과통 속에 들어가 사과를 먹을 때였어요. 문득 실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놈들이 보물을 찾아내면 모두 없애버리고 보물을 빼앗는 거야. 알았지? 역시 실버는 빌 선장의 말대로 무서운 해적이었구나. 짐은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실버 일당이 떠나자 짐은 통에서 빠져나와 트렐로니 씨와 선장과 의사 선생님에게 실버 일당의 음모를 알렸어요. 처음부터 배를 태우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트렐로니 씨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해적이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선원들이 대부분 실버의 편이라는 거야. 우리 편은 몇 명 되지 않으니 어쩌면 좋지? 선장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얼마 동안 모른 채 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봅시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섬이다, 섬이 보인다. 드디어 보물섬에 닿았군. 마침 선장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섬에 먼저 가고 싶은 사람은 보트를 타고 가도 좋다. 해적들은 실버의 뒤를 따라 보트에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섬에 가기 위해 실버가 탄 보트에 함께 탔습니다. 보트가 섬에 닿자 짐은 얼른 뛰어내려 정글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실버가 소리쳤습니다. 이봐 짐, 혼자서 정글에 들어가면 위험해. 빨리 돌아와. 짐은 정글 속을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갑자기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짐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당신은 누구죠? 놀란 짐은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 그 남자에게 겨누었어요. 나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야. 내 이름은 벤건이고 3년 전에 해적인 플린트 선장이 나를 이 섬에 두고 갔어. 나를 도와주면 보물을 나누어 주겠다. 알았어요. 선장님께 부탁해 보겠어요. 짐은 벤건과 약속하였습니다. 그 무렵 선장과 그 일행은 지도에 그려져 있던 성체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편 배에 남아있던 해적들은 성체를 향해 대포를 쏘았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실버 일당도 성체로 쳐들어왔어요. 드디어 총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체,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성과 그터. 자, 성체로 쳐들어가자. 와,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쳐들어오는 해적을 향해 성체 쪽에서도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트렐로니시의 하인이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성체 쪽에서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모두들 일단 물러가자. 결국 실버 일당이 물러갔습니다. 짐과 벤건은 나지막한 언덕 위에서 가슴을 졸이며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버 일당이 물러가자 짐은 성체로 들어가 모두에게 벤건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날 실버 일당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짐도 용감하게 싸워서 해적을 물리쳤어요. 해가 질 무렵 짐은 해적들의 손에 넘어간 배를 되찾기 위해 혼자서 살그머니 성체를 빠져나왔습니다. 배가 해적들의 손에 있으면 보물을 찾아도 영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아야 해. 짐은 혼자서 보트를 저어 히스파니올라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밧줄을 타고 갑판에 올라간 짐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갑판에는 해적들이 서로 보물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해적은 칼을 휘두르며 짐을 덮치려 했어요. 짐은 재빨리 돛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해적도 그 뒤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꼬마 녀석, 넌 이제 끝장이다. 해적이 칼을 던지려고 할 때 짐이 먼저 권총을 쏘았어요. 으아, 배에는 이제 해적이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배를 찾았다고 하면 모두 기뻐할 거야. 그러나 짐이 성체로 돌아와 보니 거기에는 실버 일당만 남아 있었어요. 짐 놀랐지. 모두 도망쳤다. 다음날 아침 실버는 선장에게서 빼앗은 보물섬의 지도를 들고 정글 속으로 보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실버가 어느 한 곳에 멈추어 서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보물을 숨긴 곳이다. 해적들은 삽과 곡괭이로 정신없이 땅을 팠어요. 그러나 아무리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해적들은 화가 나서 실버에게 대들었습니다. 실버, 우리를 속였지? 너는 저 꼬마 녀석의 패거리와 짜고 보물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해적들은 두 사람에게 총을 겨누었지요. 탕! 그런데 쓰러진 것은 해적들이었습니다. 트렐로니시 일행이 짐을 구하러 온 것이었어요. 나머지 해적들은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사실 보물은 벤건이 오랫동안 조금씩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 없었어요. 일행은 보물을 숨겨둔 동굴로 갔어요. 와, 정말 굉장하다. 동굴에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어요. 모두 힘을 합해 보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실버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해적들을 물리쳐 모두를 지켜주었어요. 트렐로니시가 짐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 보물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게다. 보물을 실은 히스파니올라호는 마침내 영국의 항구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끝.